2019년 1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지난주 시장 복귀해보고 이번주 시장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재차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1.38% 상승 마감해서 24,706.35포인트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03%가 상승을 해서 7,157.28 포인트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5,000선까지도 지금 바라보는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나스닥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매트릭스를 활용을 해서 저는 보통 보는데, 보시면은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 빵 종목들이죠. 그 중에 유일하게 넷플릭스가 이렇게 시뻘건 색으로 마이너스 3.99%로 급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장 같은 경우는 다수의 종목들이 상승 마감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럼 메이저 뉴스를 또 좀 보면, 자, 넷플릭스 주가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빵 종목 중에서 최근 되반등한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보시면 이 고점을 잇고 저점을 이은 이 사이를 채널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채널 안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요동을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선을 보통 잡고 혹은 그 상단과 하단을 구분을 하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상단까지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온 강한 되반등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상단을 다시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부분이 다시 올려서 이 넥라인이라는 380달러 선까지 올리는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넥라인 위로 주가를 올려놔야 그 이후에 추세 상승을 점쳐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증권사들이 이 넷플릭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평을 한 것을 보면은 오버웨이트, 바이, 오버웨이트, 뭐 내추럴, 바이, 스트롱 바이, 뭐 아웃퍼폼 바이, 아웃퍼폼 홀드, 한 곳 빼고는 모두 매수 의견을 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만큼 넷플릭스의 미국 증권사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관련된 뉴스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finbiz.com이라는 사이트에 오셔서 다 읽어보시면 좋은 정보를 얻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이저 뉴스에서 두 번째로 있던 종목이 바로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급락을 했습니다. 12.97%가 금요일 날 하락한 분인데, 굉장히 크게 지금 300달러 선을 또 위태위태하게 하고 있죠. 기존의 테슬라의 주가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더블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쌍봉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죠. 쌍봉을 만들고 쌍봉이 저항으로 작동을 하면서 주가가 밀렸고 다시 되반등을 시도를 했으나 이번 주 금요일 날 급락한 원인은 이제 실적 부진도 있겠거니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 직원 수가 약 65,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약 3,000명을 이제 해고를 할 것 같다,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약간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월요일날 우리 시장 전기차 관련주들 어떻게 될지, 좀 어떻게 연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애플도 대형주죠. 애플 같은 경우는 0.62%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조금 힘이 좀 붙이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죠. 하락한 분의 약 4분의 1 구간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애플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종목 중에서 무엇을 살 거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 아마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도 아마존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채널이 만들어져 있고, 이 넥라인인데 넥라인과 채널이 지금 같은 선상에 있죠. 그래서 약 1730
정도, 1730달러 정도 가면은 이제 넥라인이 구성이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이걸 뚫고 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종목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스냅, 뭐 VFC, 뭐 존슨앤존슨, 뭐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 월요일날 영향을 준다는 거는 이 전체적 다수의 업종이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장 초반에는 큰 상승 쪽으로의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이고, 일단은 그렇지만 이 테슬라와 넷플릭스와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눌릴 수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왜 또 상승을 했는가라고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죠. 자, 중국과 미국이 차관급 이제 협상을 했었잖아요. 1월 초에. 그때 나왔던 결과물, 즉 중국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 2024년까지 대미 무역 수지를 0달러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가 이제 무엇을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전에 우리는 좀 어떻게 불공평하다, 우리 거래가, 우리는 맨날 중국에 주기만 하고 우리는 맨날 적자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걸로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그러면 너네 적자 이제 안 보게 해줄게, 너네가 오히려 이제 흑자를 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늘려줄게, 2024년까지 라는 그런 카드를 이제 내민 거죠. 자, 이제 이 미국에서 이 카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좀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류허 부총리죠. 실질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류허 부총리가 이번 달 말에 워싱턴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판이 한번 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대를 하는 거고, 다만 이 뉴스가 미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을 하고 미국도 중국에 수출을 한다면은 이제 중국의 수출품을 더 받아야 하는 미국의 수출품을 더 받아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수출품을 줄여야겠죠.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런 업종이나 섹터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동차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4년까지라고 해서 명시를 해놨어요. 당연히 기간을 정해야 하겠지만 이 5년이라는 기간, 왜 5년을 정했는지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중국이 이제 수입을 받게 되면은 대량으로 이제 받게 되겠죠. 대량으로 받으려면은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수출을 하려면은 그만큼 투자하는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그만큼 또 비용이 일단 단기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동안 주구장창 수출을 한다고 하면은 좋은데, 5년 후에 만약에 중국이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죠. 네,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너네 거 그만 받을래 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이 카드를 받아들이려면은 그 뒤에 어떻게 백업을 해야 할지와, 그리고 실상 현재 무역 전쟁의 가장 핵심은 이 무역 수지, 불공평 무역 수지도 있지만 그 첨단 기술과 IP,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일단 중국에서 카드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 말인즉슨 중국도 그 부분은 자기네가 뭔가 이득을 취할 때까지는 아직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고 좀 그 뒷면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강하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 뉴욕은행 총재가 시장 그
금리 인상의 신중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연준 통화정책 강화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뭐 신중, 인내, 좋은 판단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힘이 있기로 이제 세 번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당연히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고, 두 번째는 클라리다 부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투표권이 있는 이 뉴욕연은 총재가 세 번째에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또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상승 요인으로는 중국 및 미국 정책 기대감. 자, 중국은 일단 시장 개방, 그리고 뭐 국제 발행, 이런 뭐 지준율 인하, 이런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죠. 제 생각과는 반대로 트럼프와 민주당이 꼿꼿한 자신감으로 지금 아직도 대립 중인데, 어제 이제 트럼프가 성명을 내면서 민주당에게 이제 딜을 했지만 약간 실패하는 모습으로 또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그런데 셧다운이 언제까지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릴 때에 그 반사 이익이라기보다는 이제 반등하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봐야 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번 주에 일어날지는 모르겠네요. 그 부분이 있고, 자,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가능성,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좋다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이번 주에도 우리 시장에도 상승 요인으로 좀 부각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락 요인도 이번 주에는 좀 있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기업이익 감소 우려. 자,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를 했죠.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가 시작을 했는데, 두 기업 모두 다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면서 이제 어닝 쇼크가 발표가 되었어요. 자, 나머지 기업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우리나라 다수의 기업들은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은 대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셧다운이 장기화된 거, 이거와 이제 반대겠죠. 셧다운 장기화,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에 관련된 노이즈, 그리고 중국 지표 둔화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4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 빅베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빅베스라는 경제 용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나쁜 거를 몰았다가 한 방에 털어내는 걸 빅베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징이 실적이 4분기가 좋지 않아요. 웬만해선 1분기, 2분기, 3분기 그동안 좋았던 건 1분기, 2분기, 3분기에 다 반영을 하고, 나쁜 걸 마지막 결산 분기에 다 반영을 합니다. 뭐 영업의 손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4분기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4분기의 실적이 보통은 좋지 않은데,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 발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이고, 물론 작년보다 올해 실적은 더 좋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이 무역 전쟁이 아예 그 반영이 된 게 이제 올해 분기부터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뭐 삼성물산, 삼성 SDS, 현대차, SK하이닉스, 호텔신라, 기아차, 현대건설 등 굵직한 회사들이 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좀 상승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좋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실적으로 주가가 부러지면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고, 저희가 이제 공개 계좌에서는 아마 호텔신라와 현대건설이 지금 포트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 실적 전에 조금 차익 실현을 한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일이죠. 내일 월요일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입니다. 11시에 중국 작년 4분기 GDP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자, 이 GDP는 그 나라의 경제 지표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지표죠.
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GDP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서부터가 있는데 이 당시엔 9%였어요. 성장률이. 그랬는데 점점점 줄어들고 8%, 뭐 7%, 6%. 현재 지금 6%대까지 내려와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보는 거는 6.5%, 6.4%입니다. 6.4%.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나와 줘야 하는데 만약 6.3% 이하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9시에 시작을 하면은 11시까지, 10시 반까지는 시장이 좋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향으로. 하지만 중국 시장이 시작을 하면은 우리 시장은 조금 밀릴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것 좀 내일 장에서 좀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월 말에는 이제 PMI 지표도 발표를 하는데 이건 역시 50선을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50 밑으로 가면 나쁜 거거든요. 근데 다수의 지금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다수가 지금 막 45선까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21일 이제 브렉시트 합의안 제출 예정인데, 자, 요걸로 좀 볼까요? 자, 연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합의안 마련 가능성 플랜 B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 총리가 이 플랜 B를 작성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합의안을 마련을 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당에서 이거를 이제 다시 투표에 붙여서 통과가 되는 합의안이 나올지 이게 안 나올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최악은 이제 노딜이죠. 노딜은 그런데 아무도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반대 정당에서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가 될 확률은 약간 낮다, 가장 낮다라고 지금 가디언스에서 지금 분석을 해 놓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브렉시트를 아예 취소할 수도 있냐, 뭐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뭐 또 다시 뭐 투표를 거쳐야 하니까 이걸 하려면은 일단 3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브렉시트부터 늦춰야 한다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브렉시트 취소는. 근데 요것도 좀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일단은 내일 합의안이 내일 그 플랜 B가 어떻게 나올지 메이 총리가 어떤 안을 들고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왔던 뉴스 중에 이제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좀 기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바라던 뉴스가 일단 나왔는데, 자, 이제 북미 회담의 날짜가 어느 정도 좀 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말 언젠가에 만나기로 합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라를 골랐지만 추후 발표할 것이다. 어떤 언론에서는 나라, 뭐 디테일하게 베트남, 그리고 다낭이라는 도시에서 만난다라는 찌라시가 좀 돌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나라를 골랐지만 발표를 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약간 악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약간 지금 서로 아직도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어디서 만날지 언제 만날지를 발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 그걸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이유가 아직 뭔가 주고받는 것을 정확하게 아직 협의한 게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다렸던 이런 시기가 러프하게나마 좀 나왔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북미 회담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서울 답방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3월이나 4월쯤으로 이제 답방 모멘텀이 좀 살아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 채팅방에서 또 뭐 아난티를 보유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뉴스들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만나서 좀 빅딜 아니면 또 스몰 딜이라도 최소한 스몰 딜이라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이런 것도 좀 이번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발표가 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관세 폭탄을 맞았던 철강주들이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인즉슨 찌라시로 나와 있는 거는 그 관세를 너무 높였던 관세를 좀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세를 맞을 때마다 좀 힘들어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철강 하면은 제일 큰 회사가 이제 포스코일 거고, 이제 두 번째는 현대제철이라는 회사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들이 약간 업종을 좀 업종을 좀 확대하는 게 보여서 좀 관련된 뉴스를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철강 빅2 신사업 담금질, 바로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전기차 배터리를 집중하라고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LG 화학이라던가 아니면 뭐 삼성 SDI, 삼성 전기 같은 기존의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밀렸을 때 좀 잡아 놓으면은 어느 정도 그래 소량이라도 좀 먹을 거리가 있는 업종 섹터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후발주자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리튬, 원자재 리튬에 굉장히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네요.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에는, 전기차에 들어간 2차 전지에는 리튬 굉장히 중요하죠. 리튬과 그리고 코발트, 니켈, 이 세 가지의 원자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관련된 그런 광물을 채취하는 나라, 뭐 콩고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코발트 같은 경우 콩고가 굉장히 대표적인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와 뭔가 협약을 맺거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추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리튬 추출 기술을 적용해서 본격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캠텍과 포스코 ESM이 이제 합병을 합니다. 이 이벤트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4월쯤에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이라는 종목도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수소 생산에 역량을 좀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소차 하는데 수소 전기차예요. 명확하게 이제는 수소차는 포기를 했습니다. 수소차는 확실하게 포기를 했고요. 수소 전기차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지 된다는 것. 그리고 물론 근데 이제 수소가 필요한데, 이 수소 생산하는 신사업을 현대제철이 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는 뭐 상승 요인 그리고 하락 요인,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그런 요인들이 좀 다분히 좀 적은 주였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주였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주입니다. 그리고 특히 실적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는 조금 변동성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아마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